이성을 이용한 혹은 청중의 이성에게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논쟁의 필수적인 도구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여되어 있는 사고 능력입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다 해서 갖춰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단지 안다고 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주제를 정하여 연습에 연습을 해야 이에 대한 능력 습득이 가능합니다. 즉, 논리적 사고의 틀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원리를 이해하려 하거나 사물이나 현상을 분석하거나 복잡한 그 무엇을 만들어내려면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사고를 하고 이를 근거로 계획을 실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옆의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 우주에 띄워 운영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고의 영역을 로고스라 합니다. 로고스의 원뜻은 말, 언어지만 이것이 발전되어 언어를 이용해 현실을 정확히 재현해내는 방법을 로고스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사고의 기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3단 논법이죠. 연설을 할 시에는 축약 3단 논법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3단 논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알아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대전제, 소존제, 결론입니다. 축약 3단 논법은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제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지는 후에 예시를 제시하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약 3단 논법은 소전제와 결론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에 글쓰기에선 결론은 주제문으로, 소전제는 문단의 소주제문으로 사용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은 또한 반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3단 논법과 축약 3단 논법에 대해 예를 들어 알아봅시다. 3단 논법은 아다시피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 대전제를 거쳐 소전제를 살펴보고 그 두 전제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법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제는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 다음에 소전제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이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은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나옵니다. 이 3단 논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우선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대한 재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예는 주제가 소크라테스이고 그가 불멸인가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소크라테스가 속해 있는 전체 범위인 인간의 생명을 들여다보고 대전제를 설정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이런 대전제를 설정하려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겠죠. 살면서 주위를 살펴보니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소크라테스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가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라고. 그리고 두 단계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인간이고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것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3단 논법을 형성하게 됩니다.
축약 3단 논법이라는 대전제를 생략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론을 먼저 말하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말하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그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전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를 연역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귀납법과 연역법 사고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납법 사고방식은 리서치 과정 그 자체입니다. 주제를 정하고 리서치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주제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는 차례들을 분리하여 여러 개의 소주제들, 의미들을 문장 형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묶습니다. 차례들을. 여러 개의 대표 문장들이 모아지면 이들이 나타내는 전체 의미를 한 문장으로 씁니다. 이런 문장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이 마지막에 놓이게 되고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이 귀납적이라고 불립니다. 연역적 사고는 토론의 과정과 일치합니다. 즉 토론에서 벌써 알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결론은 벌써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귀납법과는 반대로 결론을 먼저 알고 그 이후에 이유들과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축약 3단 논법에서 벌써 이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연설이나 논쟁도 이런 형태로 쓰여집니다. 레토릭이 왜 필요하죠? 가능성을 보고 파고들며 설득을 시도하려는 거죠. 즉 논쟁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레토릭이 아규먼트와 동일시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논쟁은 축약 3단 논법을 이용해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argument structure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서론에선 주제의 재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제를 정한 후 이 에세이가 주제의 어떤 부분에 대해 논할지를 소개해야 합니다. 어떤 주제를 선택해도 그 개념과 자료가 워낙 방대하므로 주제의 어떤 분야에 대해서 다룰 것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넣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가설을 세웁니다. 그런 후에 결론을 제시하죠. 본론에서는 이유, 즉 소주제문과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검증을 합니다. 즉 소주제문 이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분석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를 사실에 속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에서는 다양한 방법들로 주제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형태가 축약 3단 논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말하기와 글쓰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축약 3단 논법을 사용하려면 주제에 대해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는 연설자나 작가의 이토스와 관련되어 있죠. 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류를 내포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제를 재단한 후 이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연설문이나 에세이에서 말하고자 하는 혹은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와 어떻게 그 이유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사실의 범주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즉 대전제로부터 소존제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주제들로 연습을 해보세요.